1단계. 알기 쉬운 민법 개념 파악하기. 제1장. 채무이행과 채무불이행의 개념이에. 채무는 이행할 수도 있고 불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를 이행을 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변제를 한다는 것이고 변제를 한다는 것은 채무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이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채무 불이행으로 급여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 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채권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이행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강제 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채무자의 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일 채무 불이행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불이행의 책임이 있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채무 불이행의 책임은 없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 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불이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첫째, 채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쉽게 말하면 돈으로 때우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가 생깁니다. 셋째, 손해배상과 계약해제 원상회복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금부터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다면 첫째,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둘째, 채권자, 채무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손해에 대해서는 둘 중 누군가가 손해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험부담 문제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좋친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46조. 이행 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둘 다 해석을 한다면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능으로 손해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귀책 사유 없는 불능은 위험부담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위험부담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